안녕하세요. 저는 생활 속 안전을 지켜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수호천사 국토리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노후화와 도심지 재개발 등으로 해체 공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할 때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해체 공사 현장은 붕괴 사고의 위험이 크고 주변 인접 건축물 및 보행자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때 건축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해체 계획서는 아무나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와 허가에 따라 작성 주체가 나뉘는데요. 신고 대상은 관리자 등이 작성합니다. 이때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계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관계 전문가가 직접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해체 계획서에는 어떤 작업자가 와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해체 계획서 작성 시에는 작업 순서 및 해체 공법, 구조 안전 계획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무용 건축물을 예시로 해체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봅시다. 해당 건축물은 도심지에 위치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의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이며 약 8개월 동안 지상층만 해체할 계획입니다. 대상 현장은 해체 작업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렵고 주변에 건축물이 인접해 있으므로 장비를 탑재하여 압수하는 공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니 본격적인 계획서 작성을 해볼까요? 일반 사항에는 공사 개요, 관리 조직도, 예정 공정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서 확인한 사항들과 선택한 공법에 따라 건물 규모, 공사 기간, 업체, 해체 범위와 장비, 예상 폐기 물량 등 해체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사 개요를 기재합니다. 해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참여자와 기술인의 성명, 연락처, 직급이 표기된 관리 조직도를 작성하고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긴급히 취할 수 있도록 내외부 비상 연락망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체 공사 주요 공종의 소요 기간과 작업 순서를 공사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예정 공정표는 필수 확인점에 대한 점검 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사전조사는 해체 공사 영향권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더욱 면밀한 조사와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접 건축물 및 주변 환경 조사, 지하 매설물 및 지하 건축물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 물질 및 환경 공해 조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해체 공사 영향 범위 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업무 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의 높이, 규모, 이격거리 정보를 추가 조사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접속도로 폭과 출입구 및 보도 위치도 도면상에 표기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공공이용시설물을 살펴볼까요?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는 현장으로부터 311m 떨어져 있으며 횡단보도는 매우 인접한 곳과 18m가량 이격된 곳, 총 2군데 위치합니다. 기타 주변 시설물도 살펴보면 고압선, 옹벽, 사면이 공사 영향 범위 내 없습니다. 이처럼 조사한 모든 사항을 해체 계획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의 주변 건축물과 시설물뿐 아니라 지하 매설물인 전기, 상하수도, 가스, 난방배관, 통신선로 등 각종 케이블의 배치 현황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상세도면으로 확인합니다. 지하 건축물 조사는 굴착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지하 건축물 및 인접 지하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대상 건축물과 같이 지상층만 해체하고 지하 건축물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지하 건축물 조사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비의 이동, 잔재물 적치 등으로 부진의 지하 건축물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해체 대상 건축물을 조사해 볼까요?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 사용 재료, 강도, 집안 특성, 하중 조건, 구조 형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해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이력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건축물 대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증축과 용도 변경 등이 다수 존재하나 현재 불법적으로 증개축된 부분이나 구조물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현황은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획 및 배치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놓치는 곳 없이 꼼꼼히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가 일치하네요. 용접 부위나 이종 재료 접합부와 같은 구조적 취약부도 양호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기 소방 설비나 마감재는 해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방락의 우려가 있는 유리창, 간판 같은 치장물은 미리 해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겠어요. 만약 설계 도서가 없을 땐 어떻게 조사할까요?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은 해체 공사의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 변이 변형,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용접부 결함, 강제 강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구조 안정성 검토 시 내부 조적 벽체를 내력 벽체로 가정하려는 경우에는 조적 벽체 상부의 체험 상태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축물 해체 시에는 유해 물질에 의한 피해 및 환경 공해의 우려가 높은데요. 유해 물질 및 환경 공해 조사 결과 성면이 검출되었지만 기타 유해 물질 등은 확인되지 않았네요. 성면 제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성면 제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처리가 필요하며 본격적인 건축물 해체 전에 성면 해체 완료 및 성면 농도 측정 결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체 공법이나 해체 장비를 통해 발생되는 소음 진동 정도를 확인하고 비산먼지 등에 대한 인근 지역 피해 가능성도 조사하여 안전대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계획 수립 시에는 지하 매설물 조치계획, 장비 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조사했던 도시가스, 전력관, 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 및 지작물의 차단 및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을 관리 주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지상층만 해체하는 경우에도 해체 장비가 매설물 상부에 위치할 때 매설물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톱! 장비 이동 시에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철저히 계획해야 해요. 해당 현장에는 건물에 탑재하여 구조물을 압세 및 절단하기 위한 굴착기와 해체 작업 장비들을 약 80m 이상의 높이로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계획해야 하는지 이동 시 크레인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내에는 크레인을 배치할 여유 부지가 부족하므로 건물의 정면에 위치한 폭 50m 도로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때 도로 점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건물과 26m 이격된 거리에 크레인을 배치하고 양중을 위한 여유 높이 등을 고려하여 분가 지뷰를 100.3m로 신장하였을 때 최대 양중할 수 있는 무게가 41톤입니다. 인양 예정 장비 중 가장 무거운 인양물인 굴착기는 충격 하중 30%를 고려할 경우 31.68톤이므로 충분히 양중 가능합니다. 작업에 함께 사용되는 줄거리와 부속 연구 또한 관련 기준에 따라 줄거리 종류, 개수, 각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크레인 하부의 지반 내력이 부족할 경우 장비 전도로 인해 현장 내외부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정성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아웃트리거 하부의 최대 접지 하중과 지반 허용지 내력을 비교 검토한 결과 부족한 내력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크기와 두께의 지지철판으로 보강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굴착기는 사용되는 앞서기를 포함하여 재원표를 우선 확인하여 작업 반경 및 해체 대상과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계획합니다. 크레인, 굴착기 등 해체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재원과 수량, 용도를 작성해야 하며 각 장비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평단면도상에 표기하고 작업 반경이 여유롭게 확보되는지 이동 동선의 장애 요소나 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 작업 계획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해체 단계별 장비 투입 순서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떨어지는 낙하물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환경 공해로부터 작업자 및 보행자,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설물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해당 현장 주변은 유동 인구가 많아 잔재물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외부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바깥쪽으로는 외부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현장 부재 경계에는 해체 공사 소음을 줄이기 위해 RPP 방음벽으로 가설 울타리도 설치하도록 합니다. 가설 비계 및 가설 울타리에 대한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기준에 따라 가시설물의 종류, 설치 위치, 시공 간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며 가시설물의 재질, 강도 및 작용하는 하중 등 구조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시설물은 강풍이나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충격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정성 검토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시공 상세도를 기반으로 시스템 비계 및 패널 설치를 위한 가설재는 사다리차와 30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각 층별로 이동시키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가설 비계는 설치뿐만 아니라 해체에 관한 사항도 계획이 필요한데요. 건축물의 단계별 해체에 맞추어 순차적인 비계 해체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이 우선 해체되고 비계만 존치되는 구간에서는 잔존한 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버팀대 설치 등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시설물 설치 시에도 안전관리 대책 계획은 필수. 작업 순서, 해체 공법 및 구조 안전 계획에는 작업 순서 및 공법의 적정성과 구조 안전 및 보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서 장비 계획에 확인한 것처럼 해당 현장은 건축물에 굴착기를 탑재하여 구조물을 압수해 절단하는 공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현장의 해체 공정 흐름에 따라 부재별, 구간별, 층별 단계적인 해체 순서 및 방법을 작업자가 한눈에 확인하기 쉽도록 평단면도상에 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안전한 해체는 항상 시공의 역순, 기억해야 합니다. 탈락이 위험이 많은 내부 외부 마감재부터 인력으로 해체하도록 계획합니다. 잭 서포트를 사전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내력을 보강한 후 굴착기 2대를 지붕층으로 양중시키도록 계획합니다. 작업 반경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굴착기의 수평 수직 이동 구간을 정하고 잔재물을 외부로 원활히 반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잔재물 투하구도 마련합니다. 굴착기는 위치한 층의 상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만 부재별 순서대로 압수하도록 합니다. 철골 부재는 낙하 방지를 위해 별도 해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철골보부터 2줄 거리로 양중한 상태에서 틀비계를 이용해 양단을 산소 절단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철골 기둥의 콘크리트 피복을 제거한 후 기둥 상부를 2줄 거리로 양중한 상태에서 하부를 산소 절단합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이니까 화재 방지 대책과 화재 시 피난 계획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해체된 철골 부재는 지정 장소에 잠시 수집한 뒤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하여 지상으로 하역하도록 합니다. 각 굴착기는 이동 동선에 따라 정해진 구간을 순서대로 해체하여 잔재물을 투하구로 낙하시킵니다. 외곽부 해체 시에는 구조물이 외부로 전도되어 추락하지 않도록 와이어를 이용해 안쪽으로 고정한 후 안으로 당기며 압수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해당 층의 해체를 완료한 굴착기는 장비 수직 이동 구간의 경사로를 따라 아래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옥탑부터 순차적으로 지상 1층까지 해체하면 됩니다. 층별 해체에 따라서 가설 비계도 함께 순차적으로 해체합니다. 1층으로 투하된 잔재물은 스키드 로더를 이용해 건축물 외부로 반출합니다. 장비와 잔재물까지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건축물이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겠는걸요? 해당 현장처럼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구조 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한 해체 공사를 위해서는 해체 작업 중 발생되는 다양한 하중으로부터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이동하는 구간과 작업하는 구간, 장비의 수직 이동 구간에 쌓이는 잔재물 등을 부재가 버틸 내력이 충분한지 구조 안정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잭 서포트 보강을 계획대로 실시한다면 각종 하중으로부터 건축물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슬래브에 적재되는 잔재물 높이는 구조 안전성 검토 조건 이하로 관리하여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잭 서포터는 설치 길이에 따라 허용 하중이 크게 차이 나므로 재원표와 시험 성적서를 모두 제시하겠습니다.
단 구조 검토 시에는 시험 성적서 허용 하중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잭 서포트는 총 1146개로 각 층별 설치 위치를 도면으로 표기해 줍니다. (30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각 층으로 인양한 후 계획에 맞게 각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뿐만 아니라 해체 계획도 함께 마련합니다. 만약 지하층을 해체하는 경우라면 구조안전계획 수립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지하층 해체 시에는 해체 단계별 토합, 수압 등 작용 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해 인접한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계측관리 계획 및 흙막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 작업자, 인접 건축물, 주변 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해체 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체 공사 중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추락 방지 조치, 안전 통로 확보, 안전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 내용을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잔재물 투하구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살수 작업자는 비계의 안전거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날씨가 무덥거나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다르게 세워야 하겠죠? 공사기간 내 해빙기, 장마철, 태풍, 동절기 등 변화하는 기후 및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 대응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외에 해체 공사 중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작업자 대피 계획도 수립하도록 합니다. 현장 주변에는 많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접 건물에 예상되는 피해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가스가 폭발하거나 해체 건축물이 전도되는 등 해체 공사 중 다양한 위험 요인들로부터 인접한 건축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인접 건축물은 사전에 공사 내용을 상세하게 공지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해당 건물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낙하물 등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주변 보행자 통행 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는 해체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원과 차량 유도원을 배치하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 처리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환경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소음, 진동 등의 관리, 민원 관리, 폐기물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저소음, 저진동이면서 비산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해체 시에는 항시 살수 작업을 동반하여 먼지 비산에 대한 대책을 계획합니다. 해체 건축물 주변에 진동 측정기와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에 맞추도록 계획합니다. 더불어 폐기물 방진 덮개, 고압 살수기, 도로 살수 작업을 계획하여 소음 분진을 완화시키고 오염수에 따른 수질 및 토양 관리 등 환경 관리 계획도 수립합니다. 이 많은 건설 폐기물을 그냥 버려선 안 되겠죠? 폐기물은 종류와 양을 예상하여 작성하고 추후 폐기물 운반 및 반출에 관한 사항, 폐기물별 최종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기재하겠습니다. 부지정리 계획 수립 시에는 부지정리 및 주변 시설물 복구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후 지하층까지 해체를 완료한 뒤에 공사로 인해 울퉁불퉁해진 땅은 편탄 작업 및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며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 건물 접근로 등 복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곳의 건축물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요. 이번 현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폭파를 통해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폭파에 따른 영향 분석과 발파 안전 계획, 실패했을 때의 대응 방안 등 공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함께하는 해체 계획서 작성 어렵지 않죠? 해체 계획서 작성 시 7가지 주요 항목 잊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국토안전관리원 수호천사 국토리도 잊지 말아주세요.